저희가 계속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자, 우리 빙하시대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빙하시대의 핵심은 추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빙하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뭐가 많이 내렸다? 눈이 많이 내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빙하시대가 진행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화산활동, 그죠? 온도를 내리는 겁니다. 대기를. 그 다음에 수변사막 기억나시죠? 증발. 이게 만났을 때 바로 이 내리던 비가 뭐로 내린 거예요? 이 눈으로 내린 게 바로 이제 빙하시대, 우리 성경적 빙하시대고, 이 조건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화산재가 사라져가지고 복사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쌓였던 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해빙인데, 해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형들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빙하시대가 일어난 이유, 성경에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 바벨탑 사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그럴 때 강제로 흩으시는 방법, 바로 뭐예요? 육지에 눈이 쌓이게 함으로 해서 해수면이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드러난다고요? 대륙붕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바닷가 위로 넘어가는 인류의 이동.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이동. 그러니까 인류의 이동은 어디로 했다? 바닷가로 했다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퍼즐 조각 또 오전에 하나 맞췄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맞췄던 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인종했습니다. 자, 인종을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한혈통과 뭐예요? 격리.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와 한혈통이었는데, 우리 노아 홍수를 겪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언어적 격리. 그죠? 가족의 격리, 환경의 격리에 의해 가지고 피부색이 격리에서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추는데, 자, 이제 이 퍼즐 조각 요번에 맞추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명입니다. 수명. 오전에 잠깐 나눴는데, 수명 공룡 얘기 이제 나눌 거예요. 공룡 얘기 나오고, 이 빙하시대는 제가 여기 주제하고 실제로 잘 안 맞아요, 순서를. 그래서 빙하시대 할 때는 이렇게 주제를 달라 그럴 때는 좀 제가 애매한 게, 그때 길이와 여러분의 분위기와 모든 걸 봐가지고 제가 순서를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시겠죠? 또 시간은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일단 수명하고 공룡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누구 죽을 때까지 수명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에서 가시덤을 엉켜 놨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가득 차서 쓸어버린 적이 있어서, 바로 홍심판 사건인데, 방주에서 나와서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지만 지금보다는 어땠다? 순한 추위와 더위. 바로 무슨 시기에 바로? 수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변 사막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여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수변 사막. 그리고 이들이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해버려요. 흩어지지 말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 흩으신 겁니다. 이때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오늘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인종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오전에도 봤는데, 아담서부터 성경은 족보가 끊이지 않아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끊이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인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창조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 아담이 134살 때 누굴 낳고, 다음 이름 셋을 낳고 930살 때 죽었다. 아시죠? 왼쪽 나이는 다음 이름을 낳았던 나이고, 오른쪽 나이는 죽은 나이고, 막대기가 긴 건 오래 산 사람이고, 짧은 건 상대적으로 적게 산 사람이고,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선을 걷을 때 겹치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어때요? 노아홍수 이전에, 이때가 노아홍수를 했잖아요. 이전에는 900살 이상씩 살았었어요. 근데 노아홍수를 기점으로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자, 이제 셈은 보면 안 돼요. 왜냐, 셈은 양쪽 다 살았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400살 중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중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되다가 벨렉 때 바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벨렉을 기점으로, 바벨탑을 기점으로 또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200살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점점 줄어드는 걸 나이를 그림을 그리면 어떤 상태로 줄어들까요? 지수함수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면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생명이 뭐냐? 과학자한테 물어봤자 모릅니다. 과학자가 아는 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거의 차이점밖에 몰라요. 엄밀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 쉬다가 안 쉬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뛰더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죽을 때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유지하던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떠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 속성에 대한 정의가 더 어려워. 공통적 속성에 대한 추상적 표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몰라 아무도.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기, 그게 라이프예요. 생명을 넣었더니 그 흙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생명이 누구였다는 걸. 예수님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으세요? 이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뭐죠? 생명이 떠나는 게 죽음이지 뭐. 예수님이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걸 성경에서 사망이라 그런 겁니다. 지옥.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수명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노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노화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하며 생물학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노화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명이 감에 따라 어때요? 노화가 일어나고 노화가 진행하면서 수명이 가. 근데 엄밀히 이제 수명하고 노화가 같이 가는지 따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가죠. 그래서 같이 간다고 이제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노화, 에이징이라 그러는데, 노화는 인간 세포는 70 내지 80배 정도 분열을 해요. 분열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분열이 멈춰요. 멈추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장기가 닳아 없어지면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화라 그럽니다.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거죠.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들은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한 70에서 80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는 15년에서 20년, 그리고 쥐는 2, 3년, 파리는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삽니다. 근데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노화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 요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뭐죠? 또 엄마 아빠가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애들이. 이거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어려워.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우리에게 노화를 일으켜요. 왜? 그런 정신적인 게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니까. 또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요. 뭐냐면 꼬집는 거 이런 게 다 스트레스예요. 네, 피지컬 육체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막 때린다.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아프죠?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자, 이제 이거는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만 이제 과학 시간이니까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 유전에는 영향을 서로 연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따 하겠는데, 자,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온도, 기온. 네.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 파리인데, 파리를 29도를 유지시켜줬어요. 그랬더니 30일 동안 살더라고요. 네, 그런데 25도로 낮춰줬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이건 한 마리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 한 거예요. 평균. 약 80일을 생존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파리한테는 9도보다 25도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 알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더워도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6월 달에 갈 때 여러분, 데스밸리라는 데 가는데, 거기는 한 영하가 아니지. 영상 한 40도 될 거예요. 네, 무지 더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예요? 주름살이 많습니다. 노화가 돼가지고. 네, 추위와 더위 스트레스를 줘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 있죠. 일반적으로 그 유전자의 그 DNA에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서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예, 이런 것 환경에 의해서 받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고 다른 하나가 생시세포 돌연변이가 있어요. 체세포 돌연변이는 내 바디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시세포 돌연변이 어디에 줄까요?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이 돌연변을 일으키는 것 중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해로운 광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파장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셉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체에 닿으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고 생시세포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돌연변이는 자기에만 안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외선, X선, 감마선 하는데 특별히 X선, 감마선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폭탄 터지면은 우리 예전에 원자로 유출됐을 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X선, 감마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예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기 육체에만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은 자기만 안 좋지만 이게 어디예요? 난자와 정자에도 데미지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거예요? 다음 세대에 어떨까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사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X선, 감마선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체세포 돌연변이, 생세포 돌연변이 다 우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가 누가 더 많죠? 누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예. 남자고 여자고 누가 더 많을까요? 지금 카운트 해보세요. 옆에 부부끼리 누가 더 많은지. 예. 답은 간단해. 뭐죠? 만약에 아빠가 말이에요 맹장 수술한 거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낳은 거야. 맹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녀석 진짜 이상한 녀석이네. 나 없는데 왜 있지? 여러분 그건 뭐냐면 체세포는 데미지를 받아도 다음 세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 생식세포가 영향을 받아야 다음 세에 주는 건데 사람의 생식세포는 어디밖에 없다? 난자와 정자.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갈비뼈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가 똑같아요? 아담 가지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이 생리세포하고 체세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영향을 줘요. 또 하나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뭐가 있냐면 활성산소란 말 들어보셨죠? 산소 가운데 해로운 산소입니다. 이 해로운 산소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등장하면 이게 노화나 질병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환경적인 요인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겠죠. 첫째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추위와 더위. 스트레스 받죠. 돌연변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활성산소가 안에서 우리 육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정말로 많이 발표됐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 해봤어요. 선충 가운데 벌레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있는데 C. 엘리간스라고 있는데 이 유전자 가운데 DAF2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게 억제를 시켰어. 아시겠어요? 했더니 수명이 최대 6배까지 늘어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DAF2는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라는 거 알겠죠? 되셨어요? 자, 우리 사람도 이런 게 있어요. 조로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대여섯 살입니다. 그래서 프로제리아라고 최근에 부르는데 노화가 5배에서 8배까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결과로 알려졌는데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이제 건강한 세포,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프로제리아가 세포액들이 다 노화가 일어나고 찌부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이한 것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FOX라고 뜨리 단백질, 그래서 FOX 단백질 안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변화가 사람 수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지 많아요. 나중에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수명에 관련된 유전자 그러잖아요. 그럼 쫙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영향을 우리 연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수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세포인데 이게 세포. 자, 세포 안에 보면 이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X처럼. 근데 그 염색체 보면은 염색체 안에 코일처럼 막 돌려가 뭐가 있는 거예요? DNA가 있는 거예요. 자, 이 DNA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이 DNA가 복제가 일어나가지고 한쪽씩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격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염색체를 조사해봤는데 요 양쪽에 빨간색 보이세요? 요게 이제 최근에 노화에 영향을 주는 거로 알려졌는데 끝에 있다 그래가지고 텔로미어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자, 이게 염색체인데, 자, 보면은 양 끝에 진한 파란색 보이죠? 요게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봤더니,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밑에 있는 게 요게 텔로미어 길이에요.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가 수명이 감에 따라, 나이가 들에 따라 텔로미어가 분열을 해요. 분열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므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자, 염색체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얘기죠? 네. 그러므로 유전 정보가, 유전적 요인이 이 수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제란 말 들어보셨죠? 복제.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 중에 가장 먼저 복제한 게 양을 복제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양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복제양 돌리라고 있습니다. 돌리. 이걸 만들었을 때 복제란 건 뭐냐면 이제 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생식세포 복제가 있는데 이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생식세포가 없어도, 즉 난자만 있고 정자가 없어도 새끼를 만든 걸 우리가 지금 체세포 복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돌리 같은 경우는 난자는 있어야 돼요. 난자가 있었는데 정자 없이 어떤 돌리의 여기 가슴에 있는 세포를 뜯어내가지고 정자 없이 그걸 옆에다가 놓고 전기 스파크를 했더니 이 난자가 이게 정자인 줄 알고 받아들여가지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체세포 복제 돌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체세포 증여자의 나이가 6살이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때 염색제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니까 이 건강한 이 처음 모습 베이비 텔로미어가 아니었어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체세포를 증여했던 그 양의 나이의 텔로미어였어요. 자, 이 얘기는 복제를 했을 때 그 복제한 생물들은 어떻다? 체세포를 증여한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구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유전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노화에 준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잔 칼먼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인데 역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문서상 어떤 사람은 350살, 130살, 100살 살 사람도 있어 실제로 있는데 그 사람은 출생 증명이 확실하지가 않아. 네, 그러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죠? 그 기네스북에 못 올라가. 근데 우리가 출생 증명이 가장 확실한 분명한 사람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122세 잔 칼먼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없어요. 지금 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최고 수명은 줄어드는 거 아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자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앞에 직계조상 5대까지 조상을 조사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모두 뭐냐면 같은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지역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경은 똑같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똑같았는데 이 잔 칼먼트의 5대 조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6개월을 더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도 나누는데 저희 아버님이 96살이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오래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87이신데 저희 외삼촌 두 분이 계신데 또 96, 94이세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얼마 더 살지 모르죠. 저도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저도 장수하지 않을까 봐 좀 걱정돼요. 만나고 싶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자, 영향을 주는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있죠. 왜? 돌연변이가 방사능이 많이 오면 환경이잖아요. 근데 유전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서로 연관돼서 노화에 영향을 주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 알파벳이 있고 분홍색 알파벳이 있잖아요. 초록색 알파벳은 수명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오케이? 빨간색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수명을 줄이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면 만약에 이거 수명을 줄이는 유전자, 수명을 늘리는 유전자라면 만약에 수명을 줄이는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거야. 발현이 안 되게 아까 디에이프트 엘리건스 벌레처럼.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유전자를 더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급격한 수명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만약 거꾸로 이쪽을 발현시켜 수명을 줄이는 유전자를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자를 억제시켜. 자, 그럼 어떨까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환경적인 거 됐죠? 유전적인 거 됐죠? 자, 이걸 보고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끝났어요. 우리. 자, 그래서 노아홍수를 기점으로 900살이었던 사람들이 400살 중반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노아홍수에 대한 얘기만 좀 보겠습니다. 자, 환경적 요인을 좀 보면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4개월 전에 같이 나눈 게 있을 거예요. 노아홍수 얘기할 때 석탄의 양으로 볼 때 노아홍수 이전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다. 혹시 기억나는 분?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 좋습니다. 그건 예담교회가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죠. 요즘 말을 제가 많이 하게 만들어요. 너무 집중하니까. 진짜 이해하는 줄 알고. 제가 인포메이션을 막 던지는 거야. 던지는 대로 이해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 잘하세요. 어쨌든 100배가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노아홍수가 일어나도 이만큼 석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엔 추위와 더위도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보다 좋았던 환경이에요. 사막 없었던 얘기예요. 동토 빙하 없었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화석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버섯인데 버섯의 길이가 6m짜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6m 이거예요. 네, 이거 하나 진짜 있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네, 동네 사람 다 나눠 가져다가 계속 먹겠지. 버섯. 그러니까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노래기아로 하면 벌레 있잖아요. 벌레가 그러면 사람 키보다 더 커. 네, 그래서 북부 영국 고생대 석탄기층에서 했는데 얇은 석탄층을 따라 나무씨, 다른 무척지동물 양서류 흔적, 조개와 다른 해양동물 화석들과 함께 발견됐는데 이 벌레가 말이에요 2.63m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거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타고 다녀도 되겠죠? 이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암모나이트 소라 아니에요? 소라가 말 사람만 해요. 정말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먹는 거야. 하여간 지금보다 환경이 어땠다? 홍수 이전에 좋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잠자리가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하고 비교한 거예요. 76cm예요. 이거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자리 이만한 겁니다. 자, 공룡도 이제 공룡 얘기도 하죠. 공룡도 많이 큽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환경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좋았다는 거. 이들이 큰 것들이 살아도 괜찮은 환경.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심음과 거둠은 창세기 우리 3장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노동이 시작되면서 나와요.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별들을 만들 때, 태양을 만들 때. 이건 여러분 추위와 더위가 아니에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죠, 밤엔 짧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와요. 저녁에 우리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 근데 이때 없었던 게 추가가 되는데 바로 뭐죠? 추위와 더위예요. 노아홍수 끝나고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추위와 더위가 노아홍수 이후에 왜 갑자기 등장하냐 하는 모델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왜 모델이라 그러냐면 역사과학은 누굴 만나야 돼요? 역사과학 누굴 만나야 돼요? 우리 증인을 만나야 되죠. 그죠? 자, 증인을 만나야 되지만 결국 역사과학도 내 손 안에 있는 걸 연구하는 거죠. 지층, 화석, 산의 모양, 빙하.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내 손 안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막 걸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말해 덮개 효과라 그러는데 노아홍수 이전과 이후 지구 환경 모델에 대한 뭐라고요? 모델이에요.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둘째 날에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그래요. 지금 뭐냐면 그 물을 둘로 나누는데 궁창이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대기권이 아니었을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 중에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물, 위의 물은 수증기 층이었을 것으로 대개 봅니다. 그럼 수증기면 별이 안 보였겠네요? 그게 아니라 주전자 물을 펄펄펄 끓이면 뭐가 나오죠? 뿌옇게? 김이 나오죠? 요건 엄밀히 수증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요때부터가 수증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는 뭐다? 무색, 무취. 되셨어요? 나뉠 때 위로 수증기층으로 나뉜 것 같다. 그런데 노아홍수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셋째 날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다음날 뭐가 되냐면 바다가 되는데 궁창 위의 물은 언급이 안 되다가 노아홍수 때 그날의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했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게 혹시 이 투명 수증기층이 다 쏟아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덮개 효과예요. 수증기 덮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증기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온실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온실 효과 하면 꼭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기체. 근데 온실가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증기예요. 거의 90%는 수증기가 영향을 줘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영향력이.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 메탄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라는 건 뭐냐면 이 대기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왜? 그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열 에너지는 받아들이는데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성질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빛이 있으면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따라오는 것처럼 표정을 하면 제가 약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 빛이 있는데 여기 가시광선 아시죠? 예, 그럼 보면 여기는 보남바초 노주빨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은 빨주노초파남 뭐 하죠? 보남바초 노주빨을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지지학 강사할 때 거꾸로 외우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굉장히 훨씬 쉽습니다.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거로 외워야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쉽게 들어와요. 어쨌든 보남바초 노주빨 아시겠죠?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으면 어떠냐? 자외선. 더 짧으면 X선. 더 짧으면 감마선이에요. 이쪽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것들은 몸에 해로워요. 아까 얘기했죠? 뭘 일으킨다? 돌연변이. 파장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근데 이쪽 가시광선부터 파장이 긴 것들은 어때요? 우리 몸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외선 우리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원적외선 뭐 냉장고 뭐죠? 뭔가 싱싱하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원적외선으로 구운 달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이게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은 낮고 이쪽이 파장이 긴 게 좋고 이쪽이 안 좋은데 만약에 노아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면 온실 효과 아시겠죠?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어때야 되냐? 수증기층 때문에 온실 효과를 일으켰겠죠?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공기 중에 오존층이라고 있잖아요. 옷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에 이 단파들이 다 가지고 파괴돼가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노아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도 있고 오존층도 있으니까 마치 이중막처럼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단파는 차단이 돼요. 근데 장파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한 뭐냐?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골고루 어떻다?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궁창위에만 없어졌죠. 근데 오존 충돌이 얇아졌겠죠. 이때부터 어때요?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건 너무나 재밌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되면 단파도 들어오죠. 단파는 우리에게 돌연변이를 주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살아도 괜찮았는데 노아홍수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됐다? 안 좋아진 환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언제부터 홍수를 기점으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환경적 변화,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돌연변이, 유전적 돌연변이도 있으니까. 되셨어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바로 이제 이건데, 이건 이제, 우리 카 윌랜드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한 창조과학자입니다. 의사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홍수 이전에 인구가 많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노아홍수에 몇 명밖에 안 탔어요, 방주에. 8명밖에 안 탔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병목 현상이라고 아시죠? 우리 자동차도 가다가 막 갑자기 차선이 4개였다가 1개로 줄어들면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구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4명밖에 지금 내 부부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의 이제 자녀들이 생겼겠죠. 그럼 이 자녀들의 유전 정보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유전 정보는 모두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함샘 야밧한테 온 거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이거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더 멋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방주에 몇 명 탔다? 8명 탔는데, 8명이 탔는데 이 극도의 병력 현상, 그래서 이 내부밖에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문자 A는 수명을 어떻게 느리게 하는, 오케이, 수명을 늘리게 하는 유전자야. 오케이. 근데 소문자 A는 뭐야? 수명을 줄이게 하는 유전자라는데, 만약에 이때 노아가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가졌는데 노아의 아내가 소문자 A, 소화문자 A를 가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함셈 야벳이 하필이면 소문자만 날 수도 있겠죠. 아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애들은 어떻겠어요? 소문자애가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 셈, 야벳이 있는데 소문자가 주로 있는 거야. 아, 이건 이제 A만 가지고 간 거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들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소문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명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아무래도 그때 유전적으로 병력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이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가지 분명한 건, 환경적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추위와 더위, 해로운 광선. 맞습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돌연변이. 맞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히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 일어난 게 바로 뭐죠? 우리 빙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빙하 시대 때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다는 얘기 이제 했잖아요. 그죠? 사막도 이때 일어난 거고 빙하도 이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을까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세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는데 900살 이상 살았는데 반토막이라는데 어디서 났어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반토막이 나요. 그죠? 이제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았던 바로 뭐죠? 이때가 요 400살 평형을 이뤘던 요 시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수분 사막입니다. 그죠? 평형을 이룬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근데 바벨탑에 여기 언어 혼돈 일어났고, 이때 이은 빙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진짜 추위와 더위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걸 또 이렇게 그리면 더 쉽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수평을 이뤘죠. 그죠? 이제 에녹 빼고 바벨탑 이전, 바로 이때가 뭐예요? 수변 사막이죠. 평형을 이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이가 반토막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지수함수로 줄어들어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두 번의 창조 이래로 두 번의 우리의 노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뭐죠? 노아 홍수.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죠?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주는 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지구가 자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도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여러분 1초도 못 살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구 찾으셨죠? 지구 있죠? 자, 여기가 뭐죠?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지금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이 빛에는 아까 얘기했던 X선, 감마선, 이런 우주선, 방사능도 같이 와요. 근데 이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자기장이에요. 이게 막처럼 생겼는데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자석이 아니래도 우리는 어떻다? 못 살아. 지구가 자석 아니면 원자폭탄 맞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내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 왔어요.
근데 그 줄어들었던 걸 그려보니까 1400년 만에 반으로 감하는 속도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 것도 하필이면 뭐죠? 지수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수명이 감소하는 것도 어때요? 지수함수로 줄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하기는 너무 놀라워. 그것도 2번 꺾이고 지수함수.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조 이래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언어의 혼돈이 있었죠. 이 사건을 경험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타락했을 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홍수 때 반토막 난 거예요. 바벨탑의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반토막 난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900살 사던 살을 400살로 줄이고 또 줄였죠. 안 줄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 여러분, 주님께서 줄인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정말 러시아 지금 푸틴 같은 사람 한 900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냐? 아마 우리 상상은 초월했을 거예요. 900살 동안 나쁜 생각만 해봐. 저 끔찍하죠? 100살 정도 죽는 게 딱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안중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퍼즐 쪽을 또 맞췄죠? 자, 우리 빙하 시대 했는데 노아 홍수 수변 사막 됐죠? 자, 어때요? 나이도 수변 사막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수명도 있었어요. 아까 인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한동안은 서로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에 격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독립된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욥기 했고 인류 이동했죠. 어디로요? 바닷가. 인종 2가지로 나눴죠. 뭐하고 뭐라고요? 한혈통과 격리.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궁금해한 공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공룡 얘기 재밌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적어라.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게 지가 본 걸 안 쓰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룡이 늘 1등이에요. 신기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그리고 노아 우리 타락, 홍수, 그 다음에 혼돈, 빙하 시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있으니까 애들은 이거 이름 다 알아요. 어른들 어려워서 몰라. 여기 가장 우리 목이 기다란 아파토사우루스가 있고, 자, 2발로 걷는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 파라사우루스루푸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스테고사우루스도 있고. 자, 이거 뭐예요? 트리세라톱스. 이런 것도 있어요. 안킬로사우루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룡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공룡 전문가들은 공룡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물속에 살았던 거대한 파충류. 그래가지고 플라조사우루스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공룡은 아니에요. 테라노돈이라고 날랐는데 어떻게 날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점프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이 날개가 깃털이 아니라 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공룡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들이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 화석에 비해선 손도 끝도 안 돼요. 정말 조금이지만 너무 유명해. 왜? 독특하니까. 자, 이런 것들 다 공룡 화석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공룡 화석. 여기 이제 세계에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너소어 내셔널 모니먼이라고 공룡 박물관입니다. 국립공원입니다. 저는 여기 한 10번 정도 갔어요. 거기 가면은 그 안에 이제 공룡 화석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도마뱀, 악어, 개구리, 거북이, 수많은 조개 화석이 같이 발견돼요. 자, 보면 여기 뭐예요? 거북이, 악어, 그 다음 개구리, 조개 같은 건 뭐죠? 물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룡이 육지동물인데 물속에서 발견된다는 건 재밌는 겁니다. 물속 화석과 같이.
자,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공룡,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공룡 화석 채취하는 장면인데, 공룡 그 화석들이 발견되는 건 대개 이렇게 조각조각 발견돼요. 그 신체가 완벽하게 발견되진 않아요. 그런 예는 아주 드물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공룡도 완벽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전부, 이건 지금 공룡도 인형이고, 사람도 인형이에요.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잠깐 조각조각 발견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 퍼즐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추는데 맞춰보셨어요? 퍼즐 조각 맞출 때 뭘 보고 맞추죠? 그 그림이나 사진 보고 맞추죠? 혹시 그림 500피스 퍼즐 조각인데 그림을 안 준 거야.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근데 공룡을 본 적도 없는 거야. 만만치 않겠죠? 만약에 그 화석이 2마리가 섞인 거야. 엉뚱한 모양 나오겠죠? 여러분, 공룡은 옛날에 살았으면 틀림없어요. 화석이 있으니까. 근데 공룡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은 어디서 나왔다? 화석. 오케이, 아셨죠? 그만큼 어떻다? 과장된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토사우루스 있잖아요. 이 아파토사우루스 제일 유명한 공룡이죠. 아파토사우루스는 여태까지 뼈가 완벽하게 발견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상상이야.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공룡박물관 보면 아파토사우루스 다 있어요. 원래 룰은, 규칙은 발견된 뼈와 상상한 걸 칼날을 다르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규칙이에요. 그걸 규칙을 지키는 박물관은 거의 없어요. 왜? 그 규칙을 지켰다간 어떨까요? 배꼽 잡고 웃는 거지. 아, 이 뼈조각 몇 개로 이걸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엄청나게 과장된 거, 이런 것들 다 LA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이것들은. 네. 특별히 이런 것도 있어요.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유명한 공룡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브론토사우루스는 6kg 머리가 말해 6kg 밖에서 떨어진 거였어. 네, 몸통은 요거예요. 요거만 발견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니 6kg 밖에 있는 머리가 말해 이 몸통하고 같은 주인일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보니까 이 브론토사우루스 머리하고 디플로도쿠스 몸통이 섞인 거, 전혀 다른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공룡 백과사전에서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냥 아파토사우루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공룡의 생김새도 어려운데 공룡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가늠하는 건 더 어렵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은 이빨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했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보니까 앞발이 어때요? 안 맞나? 이거는 동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너 이거 이거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빨이 뾰족한 거는 육식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채식박쥐도 이빨 다 뾰족해요. 잘 먹어요. 우리 판다 아시죠? 판다도 여러분 육식동물처럼 이빨이 뾰족해요. 채식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진화론적으로는 공룡이 언제 살았다 그러냐면 중생대 때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 사이, 그러니까 거의 2억 년 동안, 2억 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긴 거예요. 근데 요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때 살았다 그러는지도 앞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조금 이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살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궁금하게 죽은 거죠. 근데 언제 죽었냐면 바로 6,500만 년 전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자, 우리 노아홍수 되셨죠? 자, 왜 지금 할게요. 이 중생대 요때 살았다고 왜 그러는지 요걸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노아홍수 시작하는 그 장면 아시죠? 시작하는 장면, 기쁨의 샘이 터지는. 요게 바로 어느 시기예요?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죠. 자,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2.6km 되셨죠? 자, 노아홍수기 어제 배웠잖아요.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어느 한쪽은 높아지죠. 높아질 때 어디가 낮아진 거예요? 지금의 바다가 낮아졌죠? 대륙이 올라갔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올라가다가 요 동글동글한 데 보면 요런 지역도 있었겠죠. 어디는 덜 올라가고 어디는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뭐로 남아 있었을까요? 한동안은 호수로 남아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도 어떨까요?
저 뭐예요? 뭐가? 그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규모는 어떨까요? 전기보다 얇고 좁겠죠? 맞습니까? 자, 노아홍수 전기의 지층은 2.2km니까 물이 대부분 뭐예요? 육지동물 화석 위에 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룡도 위에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떠 있었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해양 화석이 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노아홍수 전기 땐 육지동물 위에 떠 있고 2.6km.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떨까요? 그래도 깊이가 얕잖아요. 얕으니까 뭐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육지동물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걸 일반 지질학자도 알아요. 그래서 이 밑에 노아홍수 전기 지층은 어떨까요? 무지 넓겠죠. 무지 두껍겠죠. 대륙을 횡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기네도 이 차이점을 아니까 밑에 걸 고생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위에는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중생대라고 자기네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룡은 어디에서 어느 시대 살았다 그럴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중생대 퇴적층이라고 바로 뭐예요? 노아홍수 후기 때 만들어진 퇴적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고 얕겠지. 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정말 지질학에서 엄청나게 깊은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육지동물은 언제부터 등장했다? 중생대 때부터 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만 보고? 화석을 보고. 근데 여기에도 조개화석도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공룡화석하고 조개화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이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만나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전공이 중생대 퇴적층이세요. 이 부분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창조 때 땅, 심판 때 땅 보셨다 그랬잖아요. 본 다음에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중생대층은 고생대보다 훨씬 작고 얇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게 중생대 퇴적층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고생대 지층은 노아홍수 전기 지층이고 중생대 지층은 뭐예요? 노아홍수 후기 때 그 남아있는 호수에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수님한테. 저희 교수님이 대답을 못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어때요? 너무 당연하잖아.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들이 중생대라 그런 거예요. 죽은 건 똑같이 노아홍수 때 죽었는데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깊게 나온 겁니다. 근데 하여간 공룡이 살았다는 거 아시겠죠? 살았는데 분명히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멸종이 됐냐는 거예요. 그 멸종을 바로 여기 나온 중생대 끝에 이걸 뭐 이름을 KT 경계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멸종했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멸종을 했냐? 그 멸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운석 멸종론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먼지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자, 먼지가 발생하면 어때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워지겠죠. 그러면서 공룡이 그때 냉혈동물 파충류가 멸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 가지고 왜 공룡만 멸종이 될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운석 중에 운석의 가장 유명한 운석이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란 여기에 있는 운석에 대한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 운석 하나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물이 멸종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 또 이 운석에 의해서 멸종됐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 공룡을 덮고 있는 지층들 있죠. 지층에는 이게 KT 경계인데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이리듐이라고 하는 독특한 원소가 발견되는데 이 원소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운석에 있는 원소예요. 그러므로 이걸 뒷받침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리듐은 운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암에도 많아요. 화산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 노아홍수 때 뭐가 터졌어요? 모든 깊이에서 터지고 화산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홍수 때 매몰됐다는 걸 뒷받침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운석으로 이렇게 멸종되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땠어요? 여기에는 다른 해양 생물 화석이 같이 발견돼요. 노아홍수 후기. 되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런 것들이니까 공룡들은 다 뭐예요? 노아홍수 때, 특별히 후기 때 이제 매몰된 걸로 보입니다. 공룡 멸종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많아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화산 폭발, 번개 맞아서,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눈이 와서. 근데 여러분, 하나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사실 제가 이제 지질학을 전공을 하고 창조과학을 만났잖아요. 근데 창조과 사역을 했을 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룡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예요. 제가 공룡에 대한 질문 받았을 때 공룡은 화석이죠. 화석이면 당연히 지질학 분야죠. 근데 제가 공룡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이제 공룡 그렇게 많이 안 배워요. 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확립된 이론이. 근데 몇 개 이론이 막 과학동화 이런 데 매거진에 나가가지고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 이번 훈련 프로그램, 우리 8주 동안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지질학과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지질학 그 3년 동안 배우면서 공룡 배웠어?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왜? 공룡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최근의 얘기인데 공룡 화석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연부조직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연부조직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사람 뼈에 있는 것처럼 근육, 인대, 혈관, 힘줄 등의 이런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연부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부조직을 처음으로 분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메리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인데 2005년도에 이 사람이 6만 8천만 년 됐다고 하는 공룡, 이 공룡 대토골, 허벅지 있죠? 거기에서 연부조직을 분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6,800만 년은 어떤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무지무지 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분해돼가지고 절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 대체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 참 소리가 잠깐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아니라 여전히 투명하고 유연하며 혈관과 세포까지 닮은 미세한 내부 구조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분이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자, 이런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연하고 탄력성을 갖고 늘어났다가 복원될 정도로 탄력성이 있었고요. 건조해지는 뼈 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섬유구조의 뼈 부위, 섬유구조까지 발견됐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것처럼 혈관이 발견된 거예요. 혈관. 빨간 거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적혈구예요. 적혈구 세포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했을 때 너 이거 잘못 봤다. 그랬을 때 이분이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했더니 이번에 어떠냐?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혈관 안에 적혈구 사진, 티라노사우루스에 화석안 뼈 안에 적혈구 색소인 헤모글로빈까지 발견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때 이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의 얇은 조각이 현미경으로 렌즈 밑에 호박색으로 빛났다. 혈관 경로는 골격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갔고 뼈 형성세포를 수용하는 라쿠나, 이건 뼈 속의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로 알려진 작은 방들은 작은 계란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나타났다. 그러자 동료가 그들을 한번 쳐다보면 소리쳤다. 적혈구다, 적혈구. 아니, 어떻게 적혈구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MSNBC 3대 방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한 인터뷰입니다. 자, 이때 티라노사우루스 내부에 호기심을 가진 그녀는 박편 얇게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화석된 뼈 단면에서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봤어요. 바로 적혈구처럼 보이는 둥근 구조 공룡 혈구예요. 적혈구였어요, 진짜. 혈관이 흐르는 통로 안에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작고 동그란 붉은 구조물이 지형처럼 일렬로 줄 서 있었다. 이것들은 반투명의 밝은 빨간색이었는데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가 7천만 년 된 뼈 속에 혈구라니, 이는 파격적 그 이상이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일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이 데렉 브릭스라고 하는 박물관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어땠냐고.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공룡이 부드러운 조직을 보존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얘기한 거예요. 데릭 브릭스는 예일대학교 폐화대 박물관의 무척추 동물 고생물학자 책임자인데, 슈바이처 박사는 뼈 안에 뼈를 보기 시작했고 적혈균제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시작했는데, 당신의 첫 반응은 어땠냐 물어본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불가능해. 아마도 그녀가 증거를 잘못 이해했거나 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는 안 맞아. 왜 다른 사람이 이런 발견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주기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썩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그 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틀렸다고 했을 때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했다는 거예요. 2주나 4주 기다리는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살폈더니 더 많은 혈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당시 취재했던 특파원이 한 얘기예요. 화석이라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 심지어 완전한 세포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유기물질들은 100만 년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과학 기축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6,800만 년 동안 남아있었다. 여러분, 요거는 창조과학자가 한 겁니다. 저희도 해봤어요. 아이고, 비디오가 재생이 잘 안 되네요.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딱 스탑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저희 창조과학자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이어서 영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이 완전한 탄력을 갖고 있어요. 오래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네요. 프로그램 닫아야 되겠네. 영상이 이게 제가 파일을 좀 큰 영상을 썼더니 그래도 항상 잘 돌아갔었는데, 잠깐만 제가 이게 이게 그때 영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건 어느 공룡뼈에나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지질세포 벗어나셨어요? 수천만 년 벗어나셨어요? 이거 노화홍 수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존되는 거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천만 년은 틀린 거예요. 몇 억 년은. 얼마 전에 이것도 났잖아요. 온전한 피부를 가진 공룡뼈까지 발견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방주에도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당연히 탔겠죠. 그죠? 나왔겠죠. 그죠? 나와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바로 뭐예요? 방주에 타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죽은 거예요? 대부분은 익사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저탕류에 같이 간 것도 있겠죠. 화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주에 탔던 것들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종류대로 다 나왔다 그랬거든요. 나왔겠죠. 자, 근데 나온 다음에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았을 거예요. 바로 언제? 수빈 사막 때. 왜? 하나님이 씨를 보존케 하려는 거였으니까 번창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빙하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때 어려움이 일어났겠죠. 자, 이때 일어난 게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즉 이때 어떤 거예요? 도마뱀이 살아남으려고 애쓴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예요? 자연선택이죠. 사막도
빙하시대 끝난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멸종되고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먼저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추위와 더위 약한 거겠지. 자, 먹이가 줄어들었죠? 등치 큰 것들이 어려웠겠죠? 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죠? 공룡. 냉혈동물 아니에요. 추위에 약했겠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러므로 공룡이 다른 동물보다 먼저 자연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하고 그러면 공룡이 같이 살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노아하고도 살았으니까. 그러면 성경 우리 과거의 문헌 어딘가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공룡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공룡이란 단어는 빙하시대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1800년도 중엽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오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이노사우루라는 건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1841년 이전의 문헌에는 공룡이라는 단어, 다이노사우루스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찾는 건 너무나 무모한 거지. 여기 나온 것처럼 컴퓨터 기관자 로켓은 1828년에 처음으로 누가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단어 없겠죠? 자, 그러므로 공룡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찾으면 안 돼요. 뭐를 찾아야 돼? 어떤 묘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있는 동물의 한 마리가 있어요. 전설에. 그 전설의 동물이 바로 뭘까요? 바로 드래곤입니다. 이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전 세계 용에 대한,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기가 드래곤 아니에요? 그리고 영연방 중에 웨일스도 드래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기괴한 파충류예요. 그 모습이 포유류 아니야. 그죠? 새 아니야. 기괴한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백과사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설 속의 용은 과거 살았던 실제 모습같이 보인다. 그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진화론적으로 거대한 파충류, 바로 뭐예요? 공룡과 아주 유사하다. 용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용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워낙 기괴하니까. 여기 우리 브리타니카 최고의 백과사전이죠. 거기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공룡은 놀라울 정도로 용과 같다. 그림도 많아요. 벽화도 많아요. 이런 것들 인디안 타블렛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건 우리 고대 멕시코 아즈텍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닮았죠. 캄보디아에서 발견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드래곤의 전설이 있는 거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성경도 어때요? 역사책이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룡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공룡을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묘사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기괴한 동물이 나오는데 3마리가 등장해요. 하나가 탄닌이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헤못, 이 3마리가 등장해요. 근데 이 모두가 기괴한 동물이에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27번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장차 들짐승, 뭔지 모르니까 막 이름을 지은 거야. 시랑 그랬는데 이게 드래곤, 영어는 드래곤, 히브리어는 탄닌이에요. 시랑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이 용이 뭘 보냐면 탄닌이에요. 들나귀들은 자선 위에 서서 시랑 같이 그랬는데 탄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물 가운데 용, 탄닌들의 머리를 깨뜨렸고, 또 나와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려 파쇄하고. 근데 이 리워야단은 성경 전체에서 6번 등장해요. 기괴한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그랬어요.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드래곤 탄닌을 죽이시리라. 근데 여러분, 탄닌, 리워야단, 그 다음에 베헤못 있죠? 3마리가 나오는데 이 3마리가 몽땅 등장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뭘까요? 하필이면 욥기예요.
자, 욥기를 보면 이랬어요. 욥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랬는데 이게 바로 탄닌이에요. 욥기 41장 전문이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능히 낙주로 리워야단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혈백근이 쫙 나오는데, 예전에 이 리워야단을 뭐로 번역했었냐면 개역성경은 악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개역 개정이 만들어지면서 리워야단 원어를 썼어요. 왜? 악어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자, 이제 한 번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베헤못인데, 이 베헤못이 묘사는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 그랬어. 누구한테요? 욥한테. 자, 근데 이 베헤못을 예전에 개역 성경은 하마라고 번역했었어요. 또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 가운데 히포, 코끼리를 번역한 것도 있어요. 코끼리는 하마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첫째, 그 꼬리 치는 게 뭐 같다고요? 백양목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나무예요. 꼬리가, 여러분 보세요. 얘는 아닌 것 같죠? 이걸 어떻게 백양목이라 그래? 여러분, 얘도 아닌 것 같죠? 흔들흔들. 백양목 아니야. 모르니까 무조건 지은 거예요. 과연 이 백양목 같은 꼬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얘일까? 아니면 얘일까? 안 맞아. 뭐예요? 우리가 아는 아파토사우루스 그러면 딱 맞아요. 이제 보세요. 더 맞아요. 이제 보면, 그리고 그 넓적다리, 요게 중요해. 이 허벅지 있죠? 넓적다리. 넓적다리가 이 꼬리와, 이게 실제 그런 말이면 서로 연락돼 있다고, 연결돼 있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꼬리라는 건 뭐죠? 꼬리는 뭐예요?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꼬리는 떠 있어가지고, 이 뭐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 아파토사우루스의 꼬리는 여러분, 너무 길죠? 이게 공룡 전문가들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질질 끌고 다녀야 돼. 그건 아니야. 근데 질질 끌고 안 왔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한다니까 꼬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꼬리란 건.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움직일 수 방법은 뭐냐면 허벅지에 근육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걸어갈 때 발 맞춰서 꼬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연락돼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뼈는 녹아갖고 갈비뼈가 감옥소, 철장 같다 그랬어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지금 바로 뭐죠? 아파토사우루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욥한테 보라 그랬어요. 자, 이때까지는 아직 공룡이 어땠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괴한 동물들. 여러분, 정말 진화로 벗어나셨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질세표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노아홍수 믿으세요? 공룡이 우리하고 살았냐? 살았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섯째 날 창조했겠죠. 육지동물. 타락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았겠죠.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관계가 안 좋아졌겠죠. 어쨌든. 이때 모양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선물 엉켜 놔듯이. 어쨌든. 자, 근데 노아홍수 때 대부분의 공룡은, 자, 요 그림이 재밌는데, 위에 그림은 노아홍수 전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익사했을 거예요. 물에 떠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어땠을까요? 저탕 위에 매몰된 것도 있었겠죠? 특별히 우리 호수 안에서. 그다음 물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지금 밑에 그림이에요. 물이 빠져나갔을 때 지층수, 저탕 위에 박혀있던 것들은 화석으로 남아있었겠죠. 자, 근데 방주에 공룡이 탔어요, 안 탔어요? 저기 방주 보이잖아요. 이 안에도 공룡이 있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나왔을 때 바로 뭐였죠? 수변 사막이었죠. 번창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 여기에서 빙하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겠어요? 자연 선택이 시작됐겠죠. 점점 죽기 시작했겠죠. 공룡이 먼저 그랬겠죠.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 어떤 거죠? 멸종이죠.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기괴한 동물이었잖아요. 이걸 봤다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한 거야. 뭐라 그랬을까요? 나 살았을 때 예전에 이런 기괴한 동물이 있었다. 근데 없어졌다. 자, 이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할 때 목적은 뭐죠? 목적은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두 번째 그림 전했겠죠. 근데 내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공룡을, 그런 기괴한 동물을 봤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뭐를 넣었을까요?
거짓말.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그놈을 죽인 거야. 원래 도망갔는데. 자, 목적에서 이탈이죠. 재미. 그 손주가 또 얘기했는데 용감하게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할아버지인데 재미없잖아요. 그 왜 죽였어요? 그때 그 기괴한 놈들이 그 할아버지 애인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또 넣겠죠. 각 나라에 뭐가 됐어요? 전설. 목적에서 이탈. 모든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배운 게 뭐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생대 6,500만 년 전에 멸종. 그리고 어때요? 새가 어디서 진화됐다고요? 공룡에서 진화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우리 공룡. 정말 여러분, 맨 밑에 읽어보면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죠? 크리스 사람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탄도 사람 낚고요. 특별히 살아있는 자들. 근데 지금 여러분 종횡무진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애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 공룡이에요. 역시 애들 낚는 데는 공룡이 최고야. 완전히 진화론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애들 정확하게 정리돼. 공룡 화석의 나이를 측정한 지질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노아우스 지난번 얘기했죠.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공룡 진화론적으로 아직까지 수수께끼예요. 저 지질학 배울 때 지질학 공부할 때 안 배웠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창조하셨죠? 타락했죠? 홍수 때 쓸려 나갔죠? 수변 사막 있었죠? 빙하 시대 있었죠? 성경적인 거는 공룡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룡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수수께끼가 아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자, 공룡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아이고,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룡도 보니까 어때요? 홍수 중요하죠? 빙하세 중요하죠? 수변 사막 중요하죠? 욥기가 들어가죠? 여러분, 욥기 나이도 들어가잖아요. 욥의 나이도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독립된 주제가 아니에요. 서로 어때요? 다 연관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건 뭐냐면 바벨탑은 계속 할 거고 메모도 아직 안 했죠? 자, 내일 다 할 거예요. 언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석회동굴 할 거예요, 내일. 석기시대 할 거예요. 인류위대원 했죠, 바닷가. 종분화,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종, 벌써 했죠? 한혈통과 격리.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시간에 가인의 아내까지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제가 좋은 건 하여간 예담교회는 설교도 90분이야.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여러분, 목사님도 아시는 인천에 어느 교회 가서 했을 땐 주일날 설교가 90분이었으면 다 했다고요. 근데 거긴 45분이래. 그래가지고 2개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거기는 다음에 또 초청해야 돼. 근데 90분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퍼즐 조각을 완전히 맞춘 교회는 대한민국에 딱 2교회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교회예요. 예담교회가 2교회, 2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다 맞췄을 때 어떤 감동이 있나 보세요. 자,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죽였을 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의 후손이 3명밖에 안 나와요. 가인, 아벨, 셋. 그러면 와이프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시스터하고 했겠지. 그러면 또 바로 질문이 나와. 그럼 근친이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묘한 게 답변을 하면서도 걱정돼. 왜?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인지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인의 아내를 제대로 설명하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툴이 돼요.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키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야, 이건 셋째 아들이기 위해서 셋이 아닙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아시겠죠? 셋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와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와 아시겠죠?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란 말은 가인 죽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을 낳은 게 아니야. 가인 낳고 아벨 어떻게 되고 죽은 다음에 대신에 셋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아담 셋 쭉 나오잖아요. 자, 근데 좀 확대해가지고 앞에 거 보겠습니다. 보면 아담이 셋을 몇 살 때 낳았죠? 130대 낳았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셋 낳기 전에 여러분 다른 아들과 딸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아니 300년 동안 어떻게 애를 안 낳아? 더군다나 그때는 건강했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겠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 나온 후에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낳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가인 낳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아벨 낳겠죠. 그 다음에 선제 노로스 낳겠죠.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의 여동생이겠지 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게 말하면 근친은 지금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안 돼요. 근친이. 우리 난자와 정자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데미지를 받았다고. 맞습니까? 지금 자외선 감마가 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의 근친은 우리는 유전자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돌연변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돌연변이를 받았다고 여기 전박이 이렇게 있죠. B. 여기 이제 돌연변이 받은 유전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저 엄마 아빠지 뭐.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죠. 그러므로 데미지 받은 부위도 형제지간에는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누이가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같은 부위가 데미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애를 낳으면은 대문자, 성자, 소문 이렇게 나겠죠. 이때 여러분 대문자, 대문자는 no problem. 건강하죠. 근데 대문자, 소문자면 어떻게 되냐면 B라는 게 하나가 건강하죠. 건강하면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기능에는. 자, 근데 소문자는 어떨까요? B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근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좀 더 이제 가까이 보면, 자, 여기 먼 친척 간에는 여기 꼬불꼬불한 게 데미지 받은 거예요. 돌연변이. 아시겠죠? 복제가 일어나면 한쪽씩 받게 돼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을 받아가지고 복제가 일어나요. 자, 그럼 먼 친척인 경우는 결손 유전자죠. 파괴된 유전자가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기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근친은 어떠냐 하면 양쪽에 복제가 일어나면 데미지 받은 부위도 같은 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만나면 요 부위 꼬불꼬불한 게 겹칠 가능성이 있어요. 결손 유전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근친을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어땠을까요? 유전자도 완벽했겠지.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건강했겠죠? 하와도 건강했겠죠? 그죠? 결혼했을 때 나무 건강하죠? No problem.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DNA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낳고 아벨 낳고 셋을 낳고 그 자녀를 낳는데 앞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900살 이상 살았죠요.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게 뭐예요?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 지금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훨씬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어때요? 서로 결혼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죠. 그죠? 나왔을 때 함셈 야벳이 나왔잖아요.
함셈 야벳도 우리보다 어땠을까요? 건강했겠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셈 야벳이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누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사촌이지 뭐. 노 프라블럼.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됐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났죠.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시는데 어떤 단위로 묶으셨다고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과 족속, 이게 패밀리스,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라가 됐다. 그럼 할 수 없이 바벨탑 이후에 가족들이 흩어졌을 때 이들은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할 수 없어. 오누이가 결혼해야 돼. 브라더 앤 시스터. 그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의 족보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2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지금보다 어떻다. 훨씬 건강한 유전자. 볼까요? 자, 이게 데라의 족보인데 여기 초록색이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사족장. 그죠? 나오죠? 빨간색은 다 뭐냐 하면 와이프들이에요. 여기 보듯이 다 지네끼리 결혼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이 아브라함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죠? 이복 여동생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똑같은데 아마 데라가 와이프가 몇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한 거예요. 사라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입니다 그랬어요. 결혼한 거예요. No problem. 자,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리브가 아니에요. 그죠? 리브가는 여러분, 족보로 따지면 이 그림상 이삭의 오촌이에요. 오촌. 오촌이 뭔지 아시죠? 사촌 한 다리 건너서. 한국 사람은 오촌 그러면 다 알아. 우리 제가 일본 팀들이 이제 우리 올 때 있는데 오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촌이 뭐예요? 그래요. 일본은 명치우신 때 사촌보다 먼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안 가리켜요. 몰라. 오촌 아시겠죠? 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남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이때 남종한테 이렇게 명령해요. 내 고향, 내 족속, my family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너 딴 데 가면 안 돼. my family에서 며느리를 데려와야 돼. 이때는 여러분 허용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와이프가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레아하고 라헬이죠. 레아하고 라헬이 누구예요? 자기 외삼촌 딸 아니에요. 사촌들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이삭이 야곱한테 신신당부해. 뭐라고 했냐면 너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여러분, 이때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에 좋았는데 이때까지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근친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족보 아시겠죠?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가 close relative예요. 가까운 친척하고는 관계를 가지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관계 가지면 안 돼. 갑자기 바뀌어요. 여기 써 있어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친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여러분, 처음에는 허용하셨다가 금하세요. 왜 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죠. 하나님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개치 않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누가 변하죠? 우리가 변해. 우리가 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조치가 바뀌지 않길 바라요. 제가 맨날 바꿔가지고. 네. 문제는 하나님이 조치를 바꾼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누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죄가 들어왔죠. 근친을 허용하다가 근친을 금지하는데 이때는 이미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체가 돌연변이가 증가돼가지고 더 이상 근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족속도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근친하는 데 있어요. 거기는 어떤가요? 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다 있어요, 유전병들이. 그는 그걸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자기 여동생이죠, 뭐. 근데 이때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만약에 저희 옆집에서 형이 아우를 죽인 거야. 아시겠죠? 형사들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나를 문 앞에서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자기 죽일까봐 두려워할까요? 어떨까요? 창피하겠지. 그죠? 여러분, 가인이 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할까요? 죽일까봐. 만나는 자들이 다 누구니까? 자기 가족이죠, 뭐. 죽일 놈이지. 여러분, 가인,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네? 네. 바로 자기 시스터입니다. 여동생.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근친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근친. 누굴 것 같으세요? 네? 가장 가까운 근친은 아담과 하와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결혼했죠. 아담은 자기 몸이야. 자기끼리 결혼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완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인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불안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가인의 아내는 너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미국에서 왜 넘버원이 됐냐 하면 미국은 진화론을 가리키는 게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는데 진화론을 가리키게, 진화론이 미국에 퍼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어떤 교사가 불법인데 진화론을 가리킨 거예요. 네, 학교에서. 그래, 그걸 미국에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때 창조론 대 진화론에 큰 논쟁이 재판이 일어났어요. 1925년이에요. 이때 창조론 측의 대표가 답을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딱 하나 답변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낳냐?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근데 이분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대답 잘한 건 신문에 안 나고 대답 못한 요거. 그때 브라이언이 가인의 아내를 대답 못했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 가장 곤란한 질문이 가인의 아내가 돼버린 겁니다. 질문 못할 수도 있죠, 뭐, 그죠? 어떻게 다 해요. 어쨌든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됐죠, 이제? 빙하했을 때. 되셨죠? 노아홍수 됐죠? 수변사막 됐죠? 가인의 아내도 수변사막하고 관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홍수 이전에는 좋았잖아요, 그래도. 데라 때까지. 빙하에서 끝날 때까지. 그죠? 이때는 근친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네. 공룡했죠? 수명했죠? 공룡도 우리 수변사막 필요하죠? 수명. 그죠? 이때 수변사막 들어가죠? 바벨탑 했죠? 메모도 안 했어요. 욥기 했죠? 욥기는 아직 더 남았어요. 언어 남았죠? 석회동물 해야 되고, 인류의 동, 바닷가. 석기시대 아직 안 했죠? 종부나 내일 할 겁니다. 인종 했죠? 가인의 아내. 그럼 뭐야? 몇 개 남았어요? 메모도 남았고, 언어 남았고, 석회동물, 석기시대, 종부 남았죠?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다 맞겠죠? 여러분, 이게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디어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 그러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이래야 맞을 거, 나중에 믿을 거다. 그래서 썼을까요? 바로 뭐죠? 거기 계셨던 분. 그분이 계시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와 타락, 이거는 수직적인 역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다 수평적인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상하로, 평면으로 여러분 다 어때요? 이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간격입니다. 그래서 내일
90무식 2번.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